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서울경제TV 신유정입니다. 이 미국 증시 6월에 저점 이후에 반등을 성공했는데요. 이 반등 이후에 지금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뿐 아니라 지금 미국 물가에 대해서 좀 우려되고 있던 상황들도 정점을 찍고 이젠 차츰 다 해결되는 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덕분인지 요즘 우리 코스피 시장에도 지금 훈풍이 조금 불고 있습니다. 7월 1일까지만 하더라도 2300선에 머물렀던 코스피가 지금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상승세 계속 이어갈지, 여태까지 조금 마음 졸였던 시간 뒤로 하고 이제 앞으로는 좀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요, 저희 이후 전망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주식시장에서요, 요즘에 새로 주목받고 있는 섹터를 좀 새롭게 이르는 표현이 생겼다고 합니다. 요즘 증시에서 좀 최근 반등을 이끈 테마주를 빗댄 태조 이방원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요. 저희 방송에서는 이 태조 이방원 섹터를 비롯해서 올해 남은 기간 어떤 업종에 어떤 테마에 좀 집중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알찬 이야기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박장은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저희 경기 전망을 이야기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반도체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정말 반도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특히나 좀 국내 증시가 좀 올라서려면 이 반도체가 좀 힘을 내줘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좀 반도체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반도체 업종 실적 부진도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1976년 이후에 반도체 업종에선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요. 지금 이런 정말 좀 어떻게 보실까요? 괜찮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IC 인사이트에서 나온 이전 전망 자료인데요. 네네. 지금 그 1976년 이후에 건 46년 만에 월간 반도체 출하량이 처음으로 월간 단위로 역성장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다. 네. 그리고 2분기에는 PC 출하량 또한 한 15% 줄어드는 모습이 네. 포착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시장 예측 기관인 트렌드포스에서는 이제 3분기 디램 반도체 가격 이런 그 반도체 가격의 하락폭 자체가 기존에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3%였다면 최근에 이런 그 자료를 근거로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18%까지 하락폭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실적 또한 추정치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2분기에 약 삼성전자 기준으로 약 10조 원 정도 벌었는데 이러한 부분 눈높이가 낮아질 수 있는 거고, 올해 전사적으로 삼성전자가 약 53조 원에서 54조 원, 작년에 51조 원 벌었거든요. 네. 이게 사실 1분기, 2분기만 하더라도 65조 원까지 추정치가 올라갔다가 네. 최근에 많이 낮아진 게 약 53조, 54조까지 보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올해는 그래도 작년과 비슷한 플랫한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이런 하락 추이가 이어지게 될 경우에 내년도는 한 40조 원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그때 추정치 40조 원까지 봤는데 최근 나와 있는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서 38조 원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만큼 최근에 눈높이 자체는 많이 낮아지고 네. 있는 게 사실 반도체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부분이다, 업황이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긍정적인 부분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8.15 광복절 사면을 네. 통해 가지고 이제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제 빠르면 11월 안에 회장으로 복귀를 할 수 있다 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미뤄두었던 M&A 네. 그리고 투자 이런 부분도 본격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IT 소부장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이죠. 앞에서 이제 우리가 원달러 환율과 외인의 수급을 네. 얘기를 할 때 시총 1위부터 10위권까지 자세히 보시면 외인들이 비어있는 바스켓을 채우는 과정에서 시장이 앞서 코스닥이 대략 한 15% 이상 올라왔고요. 코스피도 약 10%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코스피 시총 1위부터 10위권 내에서 유일하게 한 두 종목 빼고는 다 올라왔어요. 네. 그 두 종목이 뭘까요? 바로 삼성전자, 네. SK 하이닉스, 전자닉스죠. 네, 그렇죠. 즉 그동안에 유독 못 갔었던 이러한 종목이 다시 한번 외인들이 비어져 있는 바스켓을 채우는, 우리가 쇼커버라고도 일부 표현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면서 좀 강하게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부정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업황은 좀 더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은 사면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투자와 M&A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서로 간에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사면 이후에 이 삼성전자의 전망도 물론 좋겠지만 그 이후에 그럼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상황이겠죠? 좀 직관적으로 연결이 될까요? 업황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마이크론이나 네. 그리고 엔비디아의 이런 가이던스 발표에서 보면 반도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네. 부분을 찾기는 어려웠어요. 사실 아, 보수적으로 네. 보는 부분이고 보수적인 가이던스 제공하면서 당시 주가는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같이 포착이 되었기 네. 때문에 사실 실적 그리고 업황만 놓고 보면 전자닉스를 좋게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당장 주가는 실적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수급 이 부분을 생각을 해놓게 된다면 외인들이 나머지 바스켓을 채우는 과정 속에서 유일하게 거의 못 채웠었던 반도체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좀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 앞서 말씀드렸던 대규모 M&A나 투자 관련 소식이 나왔을 때 빠르게 비어져 있는 바스켓을 채우는 쇼커버가 나타나면서 올라올 수 있다는 수급적인 부분을 우리가 삼성과 하이닉스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밑에 단에서 낙수 효과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결국 이쪽에서 투자가 나오게 되면 그 밑에 단에서 당연히 우리가 공식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반도체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이런 낙수 효과 자체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에 따른 기대감이 오늘도 일부 좀 이러한 흐름이 최근에 네.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반도체 너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현 시점에서는 좀 중립 기여를 받고 네. 그리고 종목별로 좀 잘 찾아봐야 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듣고 있습니다. 네, 좀 종목별로 좀 다르게 상황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이 반도체 업종이 좀 특히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로 네, 보여집니다. 그렇죠.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 칩4 동맹도 있었고 또 이 반도체 육서방 협약한 이 내용들까지 이어지면서 이 두 나라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좀 취하느냐 요거에 따라서도 좀 수혜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실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좀 의견까지 나와졌는데요. 이런 상황들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G2 갈등은 이거는 변수라기보다는 이제 시장에서 상수로 받아들이고 어, 있는 부분이죠.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가 되고 거기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네. 사실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뭐 중국에서 히토류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자원을 무기화시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당장 원재료 소싱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우리나라가 과거 19년도에 일본과 갈등을 일으킬 때만 하더라도 또 IT 소부장 국산화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에 따른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기도 하면서 그에 따른 이제 각 품목 아이템별로 이런 득과 실이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치포 동맹이라는 네. 얘기 그리고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육성법 이러한 부분은 결국 인텔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재료 소싱하고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반도체 만드는 기업에게 이런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거고 중국 쪽 이런 쪽에서는 이런 부분이 이제 중국 쪽에서 이런 재료 소싱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을 딱 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에 따른 이해득실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치포 동맹은 결국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이런 전략적 카드인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대만 그리고 미국을 축으로 하는 이런 반도체 라인을 구성을 해가지고 미국 쪽에 이런 투자나 이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네. 그런 쪽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즉 최근에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다 엇갈려 있지만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결국 최근에 이런 미국에서의 이런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네. 쪽 이런 쪽 투자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을 때 우리나라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투자가 너무나 없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 다시 한번 재개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실보다는 되게 좀 많은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빠르게 좀 구체화되어야겠죠. 그게 아직 그쵸. 좀, 그리고 이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일선으로 복귀하면서 이런 네. 부분이 좀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8월달이 중요한 또 한 달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사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중국 현지 공장이 있는 이런 업체들은 조금 걱정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이 칩4 동맹 이후에 미국 쪽에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조금 이 차이나 리스크가 발생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럼 이제 이사님 같은 의견에서는 좀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차이나 리스크는 항상 있어 왔거든요. 네, 네. 사실 이번 치포동맹 이전에도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왕 견제나 이런 부분을 받을 거라면 확실하게 우리가 노선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어느 정도 우리가 줄 건 주더라도 가져올 수 있는 거 가져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미국, 대만, 일본과 한 배를 타게 되는 게 우리나라 오히려. 혼자 이제 중국과 싸우면서 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다고 힘이 될 판단하고 수 있습니다. 있을까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럼 이렇게 지금 요즘과 같이 코스피 상황도 좋고 이 전반적인 상황도 좋을 뿐만 아니라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좋은 이런 국제 증시 상황에서 요즘에 조금 투자를 하는 게 좋은 상황일까요? 요즘이 좀 약간 투자자분들이 다시 한번 투자를 시작해도 좋을 적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래도 용기를 내야죠. 용기를 내야 되고 네. 사실 지난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망이 정말 네, 불투명했었죠. 맞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달 FOMC 결과와 그리고 CPI 네. 발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정이. 그에 네. 따른 불확실성에 떨었다면 네. 지금은 오히려 금리도 금리 음. 인상 폭이 피크아웃됐다. 이런 아. 얘기가 나오고 네. 있고요. 조심스럽게. 네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도 네. 이제 피크아웃 하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상반기 내내 염려했었던 전쟁으로 인한 또 다시 한번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이런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뒤로 하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았으니 시장에서는 이제 그 다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잡기 위한 네. 연준의 역할 이런 부분을 생각을 놓게 된다면 네. 올해는 이런 금융 긴축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지만 금융 긴축이 이제 내년 이후부터는 좀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시장은 그에 따른 이제 기대감에 용기를 내면서 지금 조심스럽게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 네. 아닌가.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용기를 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좀 용기를 내고 투자에 들어가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상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즘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핫하게 떠오르는 섹터들을 모여놓은 단어가 하나 생겼다고 해요. 이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생겼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뭐 역사 관련된 이야기인가 했는데 사람들 요즘에 정말 이렇게 단어를 잘 짓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되게 딱 듣고 나서는 정말 찰떡같이 잘 지었다라는 네. 말이 정말 절로 나왔는데요. 이게 정말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자력 업종 이렇게 묶어서 좀 올해 좀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주요 섹터들을 이렇게 모아둔 건데요. 요즘에 여기 네. 한 가지 더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태조 이방원에 네. 이가 2차 전지이기도 네, 하거니와 네. 추가적으로 이빨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빨이요? 이빨. 임플란트 임플란트.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치아라는 말이 맞는 거죠. 네, 맞죠. 우리가 동물이 아니니까. 아, 그렇죠. 임플란트주까지. 네, 치아 관련 임플란트도 거기에 이에 포함을 시키는 이런 창의성을 발휘하기도 네, 하더라고요. 포함될 것 같네요. 요즘 최근에 정말. 실적 나오고 나서 네. 뭐 벤티움 같은 네, 맞아요. 이런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도 나왔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보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섹터 이런 부분이 좀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섹터를 묶어놓은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게 하나의 주도 섹터가 시장을 주도한다기보다는요. 네, 네. 이렇게 태조 이방원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그만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빠른 순환매 이런 네.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런 단어가 생긴 게 이런 섹터를 좀 놓치지 말라는 의미일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태조 이방원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네. 이제 국내 증시에서 반짝 정말 반등을 이끌고 있는 태조 이방원 요 섹터들인데요. 이 태양광 섹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파고 드나요? 네, 이제? 한번 파고들어서 네. 어떻게 흐름 좀 짚어야 할지 정말 그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태양광 섹터는 사실 신재생 에너지 요즘 환경 관련 이슈들이 있으니까 사실 네. 무시할 수가 없는 정말 심각한 이슈잖아요. 이 태양광 섹터 어떻게 좀 전망을 보실까요? 신재생 쪽에 연관되어 있는 게 네. 태조 이방원 중에서 많이 있어요. 네, 일단 그렇죠. 태양광 태양광 그리고 조선도 LNG 이런 네, 네, 쪽 LNG로 같이 들어가고. 연결이 네. 되는 거고 2차 전지 당연히 포함이 되는 네, 거고 네. 그리고 방사는 일단 스킵을 하더라도 원자력 원자력.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인플레 감축 법안이나 네. 그리고 신재생 쪽에 이런 태조 이방원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쪽을 같이 묶어 생각할 수 있는 게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로 네. 같이 묶일 수 있는 거죠. 일단 태양광 쪽에서는 이번에 실적 발표가 크게 주요했다고 봅니다. 하나솔루션과 현대에너지솔루션 당시 그러니까 지난달 실적 발표하고 나서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결국 분위기는 이거였어요. 2분기가 예를 들어서 하나솔루션과 현대에너지솔루션이 하고 있는 쪽이 네. 태양광 밸류체인에서 보면 셀과 모듈 단위예요. 태양광 밸류체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폴리실리콘을 가공을 해서 인곡과 웨이퍼를 만들고 셀과 모듈을 만든 이후에 이를 설치하게 되는 EPC까지 이런 부분이 일간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거고 네. 이쪽을 이제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그리고 이제 설치 쪽을 다운스트림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일단 업스트림 쪽은 상당히 좋았어요. 업스트림 쪽의 가장 대표 주자가 바로 OCI죠. 폴리실리콘을 네. 만드는 태양광 쪽에서도 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료,
원재료, 원가라고 보시면 되는 네. 거죠. 이쪽이 키로당 38불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2분기 평균 가격에서도 32불 뭐 이렇게 넘어서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기 네, 때문에 네. 최근에 원료 부담감 자체는 상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시장의 기대치를 실적 발표 딱 성적표를 받아놓고 났더니 완전히 뒤집혔어요. 네. 오히려 OCI는 시장의 추정치에 미치지 못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원가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를 가공해서 셀과 그리고 이를 모으게 되는 모듈을 만들게 되는 하나솔루션과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오히려 실적이 2분기는 안 좋지만 3분기 이후부터 좋아질 거야 전망이 더 하는 좋다. 분위기였는데 오히려 뚜껑을 열어봤더니 실적이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네. 예를 들어서 하나솔루션은 7개 분기만에 태양광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어요. 네.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태양광 사업 부분에서 적자가 한 1,100억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번 발라놓고 보았더니 그 부분만 좀 브레이크다운 해봤더니 한 330억 이상의 흑자를 기록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때이른 흑자 전환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게 되면서 장중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네. 그러한 흐름이 좀 더 이어졌었죠.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도 같은 날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7월달 7월 말 정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때 마찬가지로 태양광의 이쪽은 셀과 모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특히나 모듈 쪽에 매출이 90%가 나오는 쪽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태양광 업황에 크게 이제 이런 그 탄력성이 큰 종목이 바로 현대에너지솔루션이에요. 특히 유럽 쪽이나 북미 쪽 수출도 많이 하는 쪽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큰 폭의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태양광 중심으로 강하게 뽑아내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던 거죠. 근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7개 분기만에 현대 하나솔루션이 돌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현대에너지솔루션 따라가고 마찬가지로 여타 다른 뭐 신성 ENG 등 관련된 주요 종목들도 나도 태양광이야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러한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고 여타 그냥 단순히 기대감만 있는 테마와 차이점은 이쪽은 실적이 숫자로서 찍어줬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놓고 보았었을 때 우리가 하반기 또한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쪽이 바로 태양광 쪽이고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OCI 쪽은 오히려 약간은 꺾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2분기 실적이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고 못해서. 그리고 3분기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이런 폴리실리콘이 한 30% 이상 이런 초과적인 공급 자체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급 과잉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도 2분기 평균이 32불이었다면 3분기는 28불 그리고 4분기는 25불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하는 이런 피부 인사이트 전망 이런 것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업스트림 단에 있는 이런 OCI보다는 네. 오히려 이쪽을 가공해서 만들게 되는 셀과 모듈 단인 하나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을 대장으로 보면서 태양광은 계속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단단한 흐름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특히나 지금 OCI 단보다는 그 다음 단 좀 가공하는 느낌이 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약간 재료가 네. 싸져서 맞아요. 볼 수 있는 이익이 스프레드가 더 크다. 벌어지면서 네, 이익을 향유할 수 있고 네. 최근에 수출을 많이 하면서 네. 이런 환율 효과와 더불어서 특히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 네. 관련된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네.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는 말레이시아 등 네. 이런 그 동남아 4개국에 대한 관세 유예 이런 네. 부분도 나타났었고 네. 특히나 이제 태양광이 중국이 강해요. 어. 앞서 업스트림 말을 했는데 네. 이런 폴리실리콘에서는 대략 한 65% 이상을 중국이 글로벌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고요. 인고가 웨이퍼는 90% 이상이에요. 네. 95% 이상을 중국이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 감축 법안 이런 쪽도 결국 신재생 에너지 육성하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해 놓고 볼 때 글로벌하게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중국 시장 견제도 하면서 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그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이제 이런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쪽에서 중국이 미국이 견제를 하면서 주춤할 때 네. 우리가 또 반사익을 얻으면서 그때 수출 좀- 이런 부분 많이 늘려나갈 수 있겠다 하는 아. 부분을 우리가 이번 실적에서도 찾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러게요. 그럼 특히나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이런 지금 세계적 증시 상황에 조금 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그럼 태에 이어서 한번 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조는 바로 조선 섹터인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 조선 섹터가 LNG선의 지금 수출량 증가로 인해서 조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이야기해주셨던 것처럼 이 친환경 부분에서도 역시나 지금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좀 최근 흐름에서 특히나 좀 체크해야 할 사항들, 좀 유의미하게 봐야 할 내용들이 조금 있을까요? 최근에 조선 기자재는 돌아가면서 신고가 네. 경신을 하고 있고요. 네.
조선사 중에서는 특히 MR 탱커 쪽 그리고 이제 원희 운반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쪽이죠. 현대 미포조선을 중심으로 가장 먼저 터나는 흐름 자체가 네.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 한국 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 이런 쪽의 이런 수주 이 부분 흐름을 보시면요. 연간 목표했었던 그 목표치를 이미 100% 이상 초과 달성하는 흐름 자체도 꾸준히 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일전에는 유가가 뭐 100불, 120불 갔다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양 플랜트와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발 이런 그 러시아의 이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이런 전쟁으로 인한 LNG 이런 가격. 그 네. 수요 이런 네. 부분은 증가 이런 부분으로만 놓고 보았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쪽 특히 LNG 운반선이 사실 어느 정도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완전히 친환경이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네. 완전히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온실가스 배출이나 이런 쪽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사실 완전히 우리가 기존에 그 벙커CU 쓰게 되는 뭐 디젤 엔진을 쓰고 있다가 이제 향후에 완전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는 뭐 수소나 네. 암모니아나 메탄올 이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는 게 바로 지금 LNG 선박이에요. 네. 대신 황산화물 이런 쪽은 발생 자체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부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존 디젤 엔진 대비해서 한 30%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수소 쪽 선박이나 앞서 메탄올, 암모니아 쪽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단계로서 이런 LNG 선박의 이런 그 호황 특수 호황은 앞으로 대략 한 3년에서 5년 이상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향후에 2030년 이후는 네. 수소 선박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 그게 있는 부분이겠죠. 어. 그런데 지금 현재 LNG 선박 글로벌 압도적인 1등이 어디냐? 한국이라는 거죠. 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조선사들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네. 있고요. LNG 선박 올해 지금 현재 인도 선박 수는 대략 한 20척 정도 있고 네. 내년도 30척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24년 되면 대략 한 50척 이상으로 갑자기 오, 급격하게 네. 증가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선사들의 수익 구조를 보면 매출이 보통 우리가 수주를 잔고를 많이 쌓아놓고요. 네. 헤비테일 방식이라고 해서 처음에 계약금 10%를 받고 네. 그다음에 중도금 10%, 뭐 이런 식으로 받다가 나중에 선박을 인도를 하고 나서 약 60% 정도를 수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돈이 찍히는 순간은 선박을 인도하는 시점이라고 놓고 보았을 때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LNG 선박 관련된 큰 폭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2024년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조선주들이 움직이냐?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1분기에는 큰 폭의 이런 빅베스도 있었죠. 대우조선해양 빅베스가 있었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었던 이런 충당금 이런 부분 한 번에 전입시키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대저양은 지금 뭐 파업 관련 이슈 이런 부분에 따른 흔들림은 있지만 현대 미포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을 보면 적자폭을 큰 폭으로 줄였어요. 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올 하반기에 바텀아웃 할 수 있고 빠르면 올 하반기에도 BEP 이제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네. 그리고 수주 산업의 특성상 지금 당장은 숫자는 안 찍히더라도 이런 쌓아놓은 수주 잔고가 어디 도망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결국 숫자로 찍힐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확실한 논리적인 네. 근거를 가지고 탄탄하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조선주는 올해 이런 적자가 불가피하고 뭐 내년 이후에 흑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이런 조선주 안에서도 물론 뭐 현대 미포조선은 신고가 같지만 그거보다 좀 더 빠른 게 이런 조선 기자재 쪽이라는 거죠. 네. 배를 만들기 전에 사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도 만들 거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뭐 화물창이나 그리고 판도 필요- 데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올리는 거 네. 네. 자체가 나타나게 네. 되는데 배 인도하기 대략 한 1년 전에 이런 것들 자체가 설치가 다 어느 정도 끝나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조선 기자재가 먼저 움직이는 것 자체를 네.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이쪽이 2024년부터 실적이 터지기 시작하는 부분이라면 실질적으로 이쪽은 1년 일은 2023년부터 그럼 주가는 이를 선반영한다고 보았을 때 네. 지금 움직이는 부분 자체는 이해가 되는 거죠. 즉 LNG 쪽에 특화되어 있는 초저온 냉동고 화물창을 만들고 있는 한국카본이나 네. 동성화인텍 그리고 이에 따른 피팅 성광밴드 뭐 이런 종목이나 음. 그리고 앞서 이제 기존의 디젤 엔진과 LNG 엔진을 같이 이런 듀얼해서 그 혼합해서 쓸 수 있는 HSD 엔진, 듀얼 퓨얼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엔진들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먼저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물론 조선주도 좋지만 네. 조선 기자재가 먼저 움직이는 데는 그에 따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네, 것 그럼 같아요. 이런 철강주의 흐름도 좀 강하게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후판 쪽 이런 쪽은 좋을 수는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원가 단위잖아요. 그런 부분이라서 그건 좀 따로 떼어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보단 좀 기자재 쪽으로. 오히려 앞서 이제 중국 얘기하셨는데 네. 중국이 경기 둔화, 긴축 그러면서 네. 이제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네. 소재 단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은 또 흔들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따로 떼어놓고 오히려 이쪽에서는 우리가 조선 기자재 쪽 기자재 그리고 조선주 안에서는 먼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현대 미포조선 이런 지금 현재 숫자로서 증명이 되면서 올라올 수 있는 탄탄하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중심으로 우리가 압축 대응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은 이 철강주의 흐름보다는 좀 이 기자재 쪽으로 좀 집중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바로 이어서 태조 이방원의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치아 관련된 거 말고 2차 네. 전지에 관련된 주로 먼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2차 전지 관련된 주는 워낙에 많아서 지금 먼저 맞아요. 한번 종목적으로 한번 집중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네. 앞서 웨인드르 수급 눈높이란 과정에서 보았을 때 네. 7월 이후에 가장 반짝이던 부분은 배터리 셀 3사였어요. 결국 네. 그 중에서도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그리고 2분기 실적에서도 눈높이는 살짝 맞추진 못했지만 오히려 첨단 소재 사업부 이런 2차 전지 후 수직 계열화가 가능한 LG 화학이 주목을 받으면서 시총 10위권 안에서 네. LG 엔솔, 삼성 SDI, LG 화학이 유일하게 유일하게는 아니죠. 그래도 안정적으로 계단식으로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지금 계속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쪽은 계속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셀 3사 그 네. 안에서도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이쪽은 웨인들의 연속적 수급 유인과 더불어 말 그대로 판이 커지는 부분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올 상반기에 시장에서 유독 안 좋고 힘들었었던 이런 그 성장주 그 안에서도 실적으로서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쪽이 결국 이쪽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웨인들의 수급적인 선택을 받으면서 올라오는 쪽이 대형주 단에서 이쪽 같아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업사이드가 제일 전 크다고 보는 게 LG 화학. 화학. LG 화학은 최근에 기존에 뭐 ABS라든지 이런 그 기초 소재 즉 네. 이런 화학 쪽도 있지만 화학 쪽과 그리고 LG 생명과학 수년 전에 흡사합병하면서 이런 그 바이오 쪽 이런 쪽도 하고 있는 쪽도 있지만 결국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건 첨단 소재 사업부 2차 전지 양극재 쪽이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엔솔 지분 그 상장을 시키고 나서 들어온 돈 이쪽을 양극재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쪽과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전고체 그리고 LG전자로부터 분리막 사업부 인수해 와서 분리막하고 네. 그리고 최근에 조인트 벤처 설립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 이쪽에 지금 이런 폐배터리 재활용 이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가 가능한 부분에서 돈도 있고 가장 유리한 쪽이 바로 LG 화학이 아닌가. 그동안에 지주사 디스카운트와 화학 업종 후 둔화 이런 부분을 보았다면 이제는 2차 전지로 새롭게 재평가 받고 있는 게 LG 화학 쪽이라서 이쪽 대형 주단에서 LG 화학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2차 전지 소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양극재다, 음극재다 뭐 등등등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서 지금 보시면요. 물론 그 키 맞추기가 좀 나타나면서 이제 음극재 안에서도 뭐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 물론 사실 양극재로서 최근에 새롭게 재평가가 됐고 있는 쪽이죠. 뭐 그러한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결국 그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PM, LNF 이러한 종목들은 꾸준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네요. 네, 이사님 이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궁금하실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 LG화학 상장 이후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LG화학 이 가운데에서 얼마나 다르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막 그렇게 많이 다른 종목을 다루거나 업종이 다를 것 같지 않은데 두 종목 중에서 좀 어떻게 스타일을 다르게 좀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쪽은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결국 이거였었죠.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전에 네. 그러니까 물적 분할 이전에는 우리가 2차전지 투자하기 위해서는 선택지가 LG 화학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국민 배신주로 등극을 하면서 물적 분할과 네. 그리고 상장까지 이어졌고 LG 화학은 디스카운트, 지주사 디스카운트까지 받으면서 좋은 화학주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자체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100만 원 넘어가던 주가가 반토막도 훨씬 더 이상 나버렸죠. 그러한 흐름은 아픔을 뒤로 하고 최근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종합 배터리 셀을 만드는 네. 업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2차 전지 소재가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액, 분리막 이런 것들 네. 합쳐서 우리가 전기차나 이런 쪽에서 보게 되는 배터리 이쪽 셀과 모듈을 만드는 쪽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결국 세계 시장에서 그
파이 자체를 크게 키워가는 LG 에너지솔루션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은 아예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즉 반도체 다음은 우리가 바통을 이을 수 있는 우리의 수출 효자 상품이 결국 그리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쪽이 배터리라는 측면을 놓고 보았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을 빼놓고 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뭐 이제 오버행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쪽은 국내 대표적인 지표 종목으로서 같이 움직이는 부분까지도 네. 같이 한번 염두에 두고 접근하자. 그리고 이 LG 화학은 약간은 셈법은 달라요. 이쪽은 이쪽 소재를 바탕으로 이제 배터리 셀을 그러니까 셀과 모듈을 만드는 업체라면 이쪽은 이제 소재 쪽을 수직 계열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그에 따른 캐시카우는 이제 화학 사업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벌어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3분기 이후에 화학 쪽에서 일부 감익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업체로서 새롭게 재평가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쪽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좋다. 하지만 둘 중에서 지금 딱 하나만 고르자면 전 개인적으로 LG 화학 쪽이 좀 더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네. 종합 배터리 셀보다는 네. 소재 쪽 이쪽 업사이드가 지금 새롭게 재평가받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방대한 업종 안에서 정말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사실 조금 그쵸. 다르게 선택하셔야 할 것 같아요. 스타일 그렇죠?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자기 스타일이 사실 이 스타일을 알아가는 것도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사님 입장에서 좀 그렇게 스타일에 따른 투자하실 수 있는 좀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을까요? 결국 이것 같아요. 내가 엉덩이가 무거운 투자자인지 아닌지부터 네.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할 네. 것 같아요. 즉 내가 가치 투자자인지 네. 아니면 트레이더인지 이 부분을 먼저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는 투자자야. 난 이 회사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90% 이상은 투자자라기보다는 실제 매매를 하시는 트레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사셨어요. 뭐 6개월 1년 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6개월 1년 만에 삼성전자 반도체 만들던 회사에서 갑자기 자동차를 판매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부분은 당장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진 하지만 지난 20년 이상의 그동안의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놓고 보았을 때 결국은 다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확신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이제 많이 빠질 때마다 사서 모아갈 수 있는 투자자의 마음, 즉 네. 무거운 엉덩이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삼성전자 지난 3개월 동안 샀는데요 물렸어요. 6개월 동안 샀는데 물렸어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놓고 보았을 때 본인만의 투자 성향 이 부분을 찾는데 내가 이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할 수 있고 이 회사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6개월, 1년 혹은 2년, 3년 이상 지켜볼 수 있는 무거운 엉덩이와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시장이 어렵고 힘들 때 지금 이런 우리가 지표 종목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대형주들 이런 부분을 좀 담아가시는 이런 투자 전략이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야, 나는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얻어볼 거야. 좀 더 공격적으로 빨리, 투자할 네. 거야.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성장주 컨셉에 가까운 뭐 LG 화학 같은 네. 아니면 코스닥에서 이런 중소형주나 앞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태조 이방원 같은 네. 일부 테마나 섹터에 관한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한 2, 3년 정도는 버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엉덩이가 무거우신 약간 가치주에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네, 좀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 지금 태조 2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방산주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산주를 좀 더 무겁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요새 방산주에 좀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소하신 분도 동시에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산주 이게 기초에서는 이 방위 산업이나 군수 물품만 좀 떠올리시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공위성이나 이런 관련된 우주 산업에 좀 많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무거운 기업들이 좀 유독 많은 섹터로 보여져서 좀 일반인 분들이 투자하실 때 부담감을 좀 가시는 분들이 유독 많으실 건데요. 어떻게 좀 접근해야 할지 좀 어떤 특징을 잡아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까요? 주요한 이벤트 그리고 실적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주 항공 그리고 방산 이런 쪽이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주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사실 방산 쪽은 올해 있었던 이런 전쟁에 대한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 이로 인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자주국방에 대한 움직임, 군비 경쟁 나타나면서 가성비가 뛰어난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이 지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지금 최근에 뭐 폴란드 쪽 수출 얘기가 나오고 있는 한국 항공우주 경공격기 이런 전투기 수출 쪽이죠. 그리고 K2 전차
현대 로템 쪽이 하고 있는 쪽이죠. 이러한 부분도 지금 현재 본계약 체결 이런 부분까지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된다면 단순히 우리 내수 쪽에 머물렀었던 이런 방산이 이제 해외 쪽 수출 이런 부분에 나설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가 마련이 되었다. 이게 올해 상반기 중요한 특징이었었고요. 이러한 것들이 또 실적으로서 증명이 되었어요. 한국 항공우주, LIG 넥스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러한 종목들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하면서 실적으로서도 탄탄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물론 이런 방산의 특성상 일부 좀 그 각국의 이런 그 군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일부 딜레이는 될 수 있을지언정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완전히 무산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놓고 보게 된다면 좀 이런 쪽은 좀 길게 보고 접근해야 되는 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한국 항공우주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계단식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주도 섹터 중에 하나. 네. 그러면서 이번에 태조 이방원에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주 항공 쪽은요. 이것보다는 오히려 좀 이벤트성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최근에 우주 항공과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한국 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쪽도 있지만 좀 작게 움직이는 쪽은 AP위성이나 인텔리엔테크 그리고 뭐 세트레가이 뭐 이러한 종목들 제놓고 이러한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이 우리가 이번에 누리호 2차 발사 성공한 부분이나 그리고 그 이달 초에 있었던 그 다누리호 달 탐사선 발사 성공한 부분 이런 부분에 따른 그 어느 정도 이벤트성인 이벤트적으로 좀 같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고 하는데 일정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날 발사하겠다. 그러면 보통 한 달 전쯤부터 기대감에 먼저 올라왔다가 일정 전후에서 좀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는 즉 기대감에 사서 기대감이 소멸이 되기 전에 좀 팔고 나가는 이런 매매 대응 이런 부분도 많이 나타났었던 것 같아요. 즉 앞에서 말했던 방산 쪽 우주항공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중대형 위주 이런 부분을 좀 길게 보고 접근하시는 게 전 이쪽은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좀 작은 종목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AP 위성을 비롯한 이러한 종목들은 어느 정도 이벤트가 있었을 때 그에 따른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좀 작게 매매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방산주에서 좀 챙겨야 할 이벤트나 실적이 좀 유독 무겁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 관계로 이 방산주를 체크한다라고 하시면 좀 이쪽 섹터에 집중하실 분들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무거운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로 집중하면 좀 좋으실까요? 무겁다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일견 접하기가 어려운 분야죠. 힘든 분야죠. B2C 쪽이라면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가 있지만 이쪽은 완전히 B2B고요. 그리고 각국의 이제 어느 정도 정치적인 이런 그 이해관계 이런 부분도 같이 얽혀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또 어느 정도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또 딜레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쉽게 알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단순히 단발성 그냥 6개월 1년 계약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 3년 5년 10년 뭐 이렇게 장기 계약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쪽은 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깊이 있게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고 본다면 그냥 가장 대표적인 종목과 시장에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실적을 체크를 하시면서 한국 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매매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조금 어려우실 때는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좀 대표적인 종목을 중심으로 좀 집중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태조 이방원의 마지막 원전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독 이 원전주가 이 새 정부가 바뀐 이후에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좋은 전망을 예측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원전주에 투자를 하신다 하시면 좀 어떤 부분에 주의를 하시면 조금 좋을까요? 원전은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오기는 어려워요. 어렵죠. 기존에 앞서 태양광 그리고 앞서 뭐 방산 그리고 2차 전지 뭐 그리고 이런 조선 쪽 조선은 지금 당장은 실적은 안 나오더라도 내년도 이후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그 확실한 수주 잔고에 따른 신빙성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인데 원자력은 그런 게 없고 정부 정책적인 이런 지원에 대한 기대감 향후 얼마 지원을 하겠어 그리고 해외 수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할 거야 그리고 현 시점에서 미국과 이런 원전 동맹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해외 쪽에 나가게 된 원전 쪽 많이 수출을 하게 될 거야 하는 기대감이 먼저 움직이는 쪽이기 때문에 당장 숫자로 찍힌다든지 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이 크게 좌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타 다른 그 앞서 태조 이방원에 있는 다른 이런 섹터 쪽보다는 좀 더 뭐랄까 연속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모습이 유독 많이 나타났었고 다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기대감이 불어칠 때는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었죠. 사실 이 새 정부 들어가지고 우리가 건원풀 얘기를 했었죠. 정책주로 건설, 원자력, 플랫폼 이러한 종목들이 수혜주다 이런 얘기 나왔었지만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5월, 6월 지나는 과정 속에서 썩 좋은 모습 자체는 안 나타났었거든요. 다만 최근에 원자력이 다시 한번 태조 이방원에 포함이 되는 부분은 결국 해외 수출 쪽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에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나타났잖아요. 그쪽을 A부터 Z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주기기 만들 수 있는 쪽이 결국 시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보는데 주가라는 것 자체는 그동안에 좀 무겁게 움직이다가 최근에 그래도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 같고요. 기존에 당장 이쪽에 그 배열 회수 보일러 HRSG라고 하죠. 이쪽을 하고 있는 BHI 같은 이런 기자재도 최근에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쪽이고요. 여타 뭐 우진을 비롯한 여타 이런 테마주들도 있지만 결국 실체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이제 그 우진, BHI 뭐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신기로 ETF 2종이 새롭게 만들어졌죠. 원전 이쪽을 추정을 하게 되는 ETF 이쪽인데 결국 이쪽에 들어가는 구성 종목 몇 면을 보았더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과 건설 쪽에서는 이쪽의 시공 경험을 가지고 있는 현대건설 그리고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이 여기에 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달 중에 중요한 모멘텀이 하나 있죠. 기존에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원전 수출 이후에 그때 10조 원이 넘어가는 원전 수출이 있었고 그때 시공사가 현대건설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2010년도 전후였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원전 수출이 딱 막혀 있었는데 빠르면 이달 중에 수소원대 원전 수출이 나올 수 있어요. 이집트의 엘다바 원전 이쪽이 수소원대 원전 수출로 만약에 수출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이후에 10몇 년 만에 조단위 수출 이런 부분은 또 기염을 통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각국에서는 결국 이제 일본의 당시 쓰나미로 인한 원전 유출 이런 부분은 오염수 유출 이런 부분도 나타났었고 그동안에 정책적으로 원전을 좀 막아놓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다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에너지 대란 이후에 유럽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그린 텍소노미가 분류 체계잖아요. 그쪽에 LNG와 원전을 같이 포함을 시키면서 이제 원전에 대해서는 물꼬를 좀 풀어주는 느낌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유럽도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이런 SMR을 위시한 이런 원전 쪽 이런 부분에 좀 손을 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산도 많이 반영을 하는 쪽이고요. 그러면서 태양광도 올라오지만 당장에 이제 우리가 그 가성비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원전 쪽이 가장 빠를 수도 있어요. SMR 쪽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원전 쪽도 어느 정도 이제 이번에 엘다바 원전 수출에 대한 레퍼런스도 쌓고 소형 모듈 원전부터 이런 부분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원전 쪽에서도 우리가 기회 요인을 분명히 찾아볼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역시나 좀 주목받는 섹터들을 모아놓은 탓인지 유독 또 전망이 다 좋다고 보여지는데요. 아까 저희 방송 초반에 잠깐 이야기해 주셨던 저 태조 이방원에서 2에서 좀 치아에도 좀 관심을 주면 좋을 것 같다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정말로 6월에 약간 좀 하락장이 이어질 때도 유독 좀 상승장 이어갔던 게 좀 치아 관련주였던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관련주가 좀 좋은 흐름이었는데 이 치아 관련주, 임플란트 관련주는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사실 태조 이방원 중에서 플러스 알파라고 봐야 되겠죠. 플러스 알파. 거기서 2를 포함시키는 거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빵 터졌는데 그러니까요. 참 이쪽은요 좋을 것 같아요. 꾸준히 2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사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환율 효과도 있었지만 좀 부진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사실 러시아 쪽 이쪽은 뭐 전쟁 때문에 안 좋을 거다. 그리고 중국 쪽은 최근에 오미크론으로 인한 영향으로 인한 중국에서 셧다운이 2분기에 나타났었는데 그쪽 수출 데이터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이나 좋은 실적 기록을 하면서 오스템 임플란트 다시 한번 최저 실적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일부 좀 약간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기 때문에 좀 무겁게 움직이지만 오히려 2등 종목인 덴티움이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해서 꾸준히 좋은 모습 포착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유독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 업종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좀 챙겨주셨는데요. 이사님,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럼 하반기 시장 흐름에서 조금 더 주목해서 좀 챙겨가면 좋을 투자 전략이 좀 따로 있을까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핫하게 반응이 나오고 있는 태조 이방원, 네. 그리고 좀 약간은 무거울 수 있지만 비워져 있는 바스켓을 채우는 과정 속에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다 살 수는 없어요. 네. 우리가 자금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쓸 수 있는 자금이 100만 원이면 네. 이 종목을 다 사고 싶지만 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제 올 하반기 이런 부분을 놓고 보았었을 때 일단 9월 말에 있죠. 9월 20일, 21일 날 있을 FOMC에서 과연 추가적인 이런 금리 인상폭 자체가 진짜로 피크 아웃 했는지 여부 이게 일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9월 한 중순 정도에 이제 또 발표하게 될 이제 CPI 이 부분도 이번이 드디어 이제 그 지난달에 6월 CPI 발표를 했었을 때만 하더라도 9.1%에서 7월 CPI 발표하니까 이게 8.5%로 좀 밀리면서 이제 피크아웃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 이게 확실하게 또 떨어지는 모습 자체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9월 달에는 CPI와 FOMC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장 이번 달 중에서도 해야 될 게 2분기 실적 이런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성적표 발표한 종목들 중심으로 내 종목들 성적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고 성적이 잘 나온 친구들, 즉 계속 가져가야 될 친구들과 아닌 종목들 이런 부분은 리밸런싱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 안에서 앞에 있었던 태조 이마곤이나 만약에 반도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네. 그 안에서 내가 꼭 가져가야 될 종목들 그 이유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서 올 하반기장 이런 부분을 좀 차분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딱 이거다 하는 건 없지만 앞에서 원달러 환율 말씀드렸죠. 네.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는지를 체크를 한다. 그리고 통화 정책적인 이런 이벤트 점검을 한다. 그리고 실적과 더불어서 내 종목들 같이 점검을 하면서 네.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업종과 섹터들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 살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내가 관심 있고 꼭 가져가야 될 종목들을 한번 추려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또 박장윤 이사님께서 정말 현실적으로 시장 흐름도 함께 해주시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로 마무리해 주시면 딱 투자자분들이 이해를 쏙쏙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저 마지막으로 이렇게 투자자분들께 한마디로 딱 한마디 조언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은요, 앞에서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두려움보다는 좀 용기를 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상반기 내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 많이 네. 겪었잖아요. 가장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좀 어두울 때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사실은 전 7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웠던 7월 달, 6월 7월 달을 이겨내고, 지금 8월 달인데요. 8월 달은 그래도 시장은 어느 정도 안도 랠리가 되었던 혹은 되돌림이 되었던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이니까 이러한 흐름에 좀 더 용기를 내서 같이 한번 동참을 해보자, 용기를 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사님의 말씀 듣고 정말 용기를 내신 투자자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 방송 속에서요, 정말 진짜 시장의 흐름, 그리고 정말로 집중하면 좋을 섹터까지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이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박창윤 이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정말 현실적으로 향후 투자 방향과 그 기준을 좀 잡아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만족하실 만한 성공 투자하시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 월간 서울경제TV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